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15,800여 명이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에 이어 12번째인데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영주권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와 경범죄 추방 등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다른 이유들로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정치 참여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예비선거에 참여한 한인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이나 인종을 초월해 한인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한인 최초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한 폴륜 후보가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지만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들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실패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뉴저지 포트리의 한 식당. 이날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폴륜 후보가 등장하자 한인 지지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포트리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도전했던 폴륜 후보는 이날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인 마이클 사젠티 의원과 아르맨드 포엔 의원에게 각 691표와 601표 뒤진 1096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 3명 중 2명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후회 없이 뛰었다는 윤 후보는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지역 한인들이 정치에 도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o really challenge them and say it's about time that the Korean community had some thought and care. I worked so hard, you know. I gave it my heart and soul. I gave it my all. So I don't regret anything. I say this is not the end, but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for the Korean community, for the Asian community in Fort Lee. I think. 비록 이번 예비선거가 많은 한인들의 바람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한인들은 40%가 넘는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체 투표율이 15% 정도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는 올해 본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의 한인들을 향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한편으론 한인들의 표심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준 만큼 지역사회에서 검증되고 준비된 한인 정치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관계없이 한 타운에 무조건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한인의 대표, 한인들 유권자만 다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평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가라는 게 절반의 자기 지명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각 시의원 재선을 위한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크리스 정과 글로리아 오는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로 오는 11월 본선거에 직행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 3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팀 존슨, 뉴멕시코주의 마틴 하인리치, 알래스카주의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 3명의 상원의원은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백악관에 송부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후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 이행을 적극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상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한국 방문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가해졌던 일들을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보다 친밀한 한미일 3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할 때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상원 차원에서 최초의 위안부 관련 공식 활동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한 데다 상원의원 3명이 연명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210만 명 정도가 가입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8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10만 명의 가입 서류 정보가 연방정부 보유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액수가 잘못 산정되는 것은 물론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0만 명은 소득 항목에서, 나머지 90만 명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항목에서 각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정보 수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서류 문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정보 불일치의 상당수는 연방 정부의 기록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다수 문제는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가입자들에게 주는 90일에 추가로 90일을 제공해 정보 수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외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다시 한번 가입 서류를 꼼꼼히 챙겨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이 많이 모여있는 곳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머레이 힐역 근처 먹자 골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역 상인들이 먹자 골목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먹자 골목 상인 번영의 회원들이 꽃나무 심기에 열심입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머레이역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이 지역 주변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식당과 한인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살려 역 주변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꽃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리될 계획입니다. 무궁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어를 함께 심자. 그래서 명실공히 여기가 한인타운으로서 자리 잡는데 어떤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심게 됐고요. 무궁화꽃은 머레이역 근처 교회에서 무료로 내놨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키운 무궁화꽃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꽃으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 같은 우리 목자골목 이 일대가 귀감이 되는 타운이 되기를 원해서 심기 했습니다. 한편 무궁화꽃 거리 조성은 머레이역 근처를 시작으로 한인이 밀집해 있는 퀸즈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것을 아주 아름다운 화단으로 가꾸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퀸즈 또 뉴욕 전체 주민들이 우리 한인을 갖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 모범적인 하나 사례로 내 지역 내가 살리자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퀸즈 지역에서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타민족 커뮤니티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묶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성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어제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을 받아 한국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현 국적법상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달 헌법 소원을 재차 제기하고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의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 방문 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도 이번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국적법 개정 모임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3명 중 2명이 불체청년 추방 유예 조치 자격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 독려를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이민국 청소년 지역개발국 뉴욕 이민자 연맹은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개월간 지하철과 버스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 밖에 8개 소수의 언어로 홍보,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불체청년 추방유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혜 자격 여부, 신청 방법, 노동허가 취득 절차,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지역 비영리 단체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뉴욕시에서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이 되는 학생은 7만 9천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43%만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1.8%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 스티브 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인의 경우에는 7,904명이 신청해 7,396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법안은 뉴욕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가결돼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은 지난해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3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 상원 표결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32표보다 2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주 하원이 다시 한번 법안을 통과시키며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림 액트 법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법안이 주 상원의 협조를 받지 못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정됐고 상원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달 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았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 상원이 하루속히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조차 불안한 뉴욕시 저소득층 노인들. 뉴욕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렌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가 다소나마 안정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뉴욕시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연 소득 기준이 현행 29,000달러에서 50,0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29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와 같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뉴욕 시민들은 자신의 수입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노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조례안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수혜 대상은 6천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할 경우 인상분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 기준은 62세 이상이고 현재 렌트 규제법이 적용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렌트가 연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에는 저소득층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일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논쟁으로 들끓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득 불균형이 이 시대 최대 과제라고 말합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황을 모르고 미 주식은 상위 20%가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 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3분의 1이 상위 10%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국민의 16%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고 아이 5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서 자랍니다. 직업을 가졌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 대표와 보수 진영은 경악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보수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경제정책 전문가 캐리 셰필드는 아예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로 하지 그러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